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08% 상승한 93,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크게 보시면 매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와해되고 재정비하고 자리 만들고 계속 그런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최근에도 보시면 와해되고 재정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간만에 5일선을 돌파를 하는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때인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차트가 요 당시인데 요 당시 때도 지금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수급상으로 보면 이 당시 때랑 지금 현재 모습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 그리고 간만에 5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인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요게 갭 하락이 있어서 이 갭을 언제 메우나 요게 좀 약간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갭을 일단 메웠다는 것도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는 다시 좋은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크게 보시면 박스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큰데요. 조그만한 움직임으로도 쉽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LB는 최근 학회가 있었죠. 아스코에서는 리보세라니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NDA는 바이오 글로벌 빅파마로 나가는 시작점이다. NDA 이후에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뮤노미건도 학회에서 발표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 대신 오늘 인사 단행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인사 단행 뉴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고요. 보시는 게 코스닥인데 두 시장 모두 양호는 한데 오늘은 보시면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코스피에 좀 있었죠. 코스피에 강력한 매기가 있었고 그 중에 전차로 올렸죠. 특히 미래차 쪽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미래차는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여기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물론 오늘 약간 선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LG전자가 올라오고 완성차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래차 관련해서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는 같고요. 크게 보시면 코스닥에 있던 그 매기가 코스닥으로 드디어 낙수 효과가, 물론 오늘은만 놓고 보시면 코스닥으로 낙수 효과가 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쭉 이어질지 좀 관심 가는 부분이고, 코스닥으로 매기가 이동하다 보니 뭐 매일 드리는 말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아무래도 BT가 강하겠죠. 바이오 쪽에 오늘 매기가 많이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부품 쪽으로, 특히 여기 반도체 부품도요, 특히 여기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도 매기가 좀 많이 흘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 오늘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연기금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서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크게 보시면 우호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앨런 미 재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크게 보시면 세 가지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재정정책은 경기 정상화에 포커스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묵인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주식시장 으로만 한정한다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맞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얘기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이 됐으니까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선제적으로 협의 없이 인상하진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은 경기 부양이 목표이다. 그래서 당장은 법인세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 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기는 하겠지만 당장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세 번째, 달러 약세인데요. 달러 약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단 경쟁국의 환율 조작 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들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환율 조작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나라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무역전쟁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무역전쟁이라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환율을 좀 더 인위적으로 올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시면 재정정책 확대 정책 유지되는 거고, 두 번째 법인세는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달러 약세는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보면, 특히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분위기는 우호적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입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를 살펴보시죠. 우선 LB는 기다리는 게 사실 학회가 끝나서 이민후익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 대신 오늘 이런 인사 단행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일단 LB는 바이오 3대 축이 있죠. 그것부터 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보세라닙이 있고요. 두 번째 이민후익이 있고요. 세 번째 아필리아가 있는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게 NDA죠. 그 이후 사건은 어저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NDA인데 여기 NDA에 대해서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대신 회사에서 암시만 몇 개를 줬는데 워딩만 제가 일단 갖고 왔습니다. 리보세라닙으로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재 위암 3차인지 4차인지 이 NDA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계속 자료를 보완 업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궁금해하는, 그러면은 언제쯤 할까, NDA 신청 언제쯤 할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위양, 선양암, 그리고 간암을 저응증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위암도 NDA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를 또 보시면 항서제약과 협력을 강화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병용 임상을 계속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추론해 보자면, 예전부터 이제 뭐 진회장 인터뷰건 IR 자료건 추론을 해보면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이 효능이 좋으니까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곧장 3상이 들어간 거예요.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이거 말고도 적응증이 몇 개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위암 1차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뭐 워딩만 놓고 보면은 위암 1차도 시장이 상당히 크죠.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특별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NDA를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없고 이렇게 암시만 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일단 리보세라닙은 이렇게 암시만 준 거고요. 두 번째 이민후익을 살펴보시면요. 이민후익 같은 경우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ITI 1000 그리고 ITI 1001 그리고 그에 따른 상업화. 조심스럽게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결과가 올 3월 정도로 예상이 돼요. 물론 회사 정식 발표는 올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 정도에 임상 이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곧장 상업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교모세포종 플러스 이제 내 브레인 센터까지 연관해서 첫 번째 그게 있겠고, 두 번째는 변종까지 잡는 백신이 있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특히 작년 말부터 백신에 관한 뉴스는 일단 나온 건 없습니다만 여하튼 기다리고 있는 게 백신이 되겠고, 이민후익 세 번째에 관해서는 상장권이 되겠죠. 지난번 뉴스를 보면 맨 처음에는 나스닥 아니면 코스닥이었다가 다음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종합해 보면은 코스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이민후익 상장권도 이렇게 세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나이트랑 ITI 1000이 이번 학회에서 발표했다라고까지 기사가 났고,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뉴스는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이 뉴스를 좀 기다렸는데 어찌되었건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유나이트 그리고 ITI 1000에 대한 계획, 청사진을 발표하지 않을까,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세 번째는 아필리아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약간 연기되면서 빠른 매출을 위해서 사온 거죠. 근데 작년 말에 유럽 에로 소식까지만 나왔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밝히겠다까지만 현재까지 상황인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사온 걸 다시 대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마진인데 이 중간 마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디까지 아필리아 하나로만 국한돼서 일본 에로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만약 이 에로가 아필리아 단독이 아닌 리보세라닙이랑 다시 엮여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 유럽 에로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는 보는데요. 뭐 리보세라닙이랑 연관된 에로다, 뭐 이거는 사실 추측치이긴 합니다. 시장 추측치이니까 그냥 그랬으면 하는데, 어찌되었건
바이오 관련해서 HLB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렇게 3대 축이 있고요. 이 3대 축을 이끌어가는 와중에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다 기대감만 있습니다.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이미노믹도 그렇고 아필리아도 그렇고 다 기대감만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인사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목만 놓고 보시면 전문 경영인 김동건 사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 경영인 사장을 선임했다. 그래서 진 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두 가지로 일단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좋게도 해석을 해보고 나쁘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좋게 보시면 사실 수차례 드린 얘기지만 HLB는 작년에 CB도 발행했고요. 유상증자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HLB 제약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HBS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나아가는 구색은 판은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은 짜놨으니 이제는 거기에 맞는 특화된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게 일의 순서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돈도 마련했고 기업도 사와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판을 짜놨으니까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이제는 속도를 붙이겠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인재를 등용을 해서 속도를 붙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나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최근에만 놓고 보시면 사실 LB를 폄하할 때 약으로는 이렇게 폄하를 잘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리보세라닙이 물약이다, 약의 효능 하나도 없다, 중국에서만 통하는 약이다 라고 약의 효능을 좀 많이 의심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약의 효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 이제 오너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서 물고 넘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정된 계획을 넘어섰고 지금까지는 회사가 여태까지 원래 밝혔던 계획을 못 지켰으니까 지금까지는 회사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저는 맞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독도 그렇고 최고 경영진도 그렇고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그 폄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어차피 NDA는 사기니까 이걸 면피하려고 바지 사장 데리고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이렇게 각자 대표 체제가 아니라 완전 물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연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실 회사에서 작년 연말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 특별한 회사 비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마감하고 21년 들어올 때 앞으로 20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일을 했고 21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넘이 해맞이할 때 이런 신년 인사 같은 게 없었는데 대신 좀 전에 보여드렸던 NDA 건은 이렇게 워딩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암시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CEO가 취임을 하겠죠. 뉴스를 보시면 주총에서 정식 선임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취임식 정도 있을 때 회사의 목적, CEO로 배경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3월 정도 전후에 유튜브나 회사 공지 내용에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3월 전후가 나름 LB한테 좀 나름 터닝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ITI 1000 임상 종료가 3월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취임식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 한번 타이밍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사장이 최고 경영자로 선임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이분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기업이랑 외국계 금융사, 특히 여기 금융 쪽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LB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CEO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CEO, 그럼 일반적으로 금융 쪽에 좀 밝아요. 그리고 내지는 이렇게 그 업종에 전문화된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처음에 성장기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런 금융적, 재무적,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는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양력을 살펴보니까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그리고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레이터맨 와킨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도이치뱅크에서도 근무를 했었네요. 한국에서의 경력을 보니까 일단 자산운용사 대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이랜드그룹 CFO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 당시 2012년 이 당시 이랜드그룹이 중국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상당히 회사가 매우 커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중국 쪽으로도 그리고 해외 진출 쪽으로도 좀 시야가 넓은 것 같아요. 이분 이력을 보니까, 김동곤 사장의 이력을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회사를, 그러니까 LB는 지금 막 이제 바이오 그룹을 시작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합했던 것 같고, 또 이력을 보니까 다날에서 부회장으로 있었고, 경영기획 그리고 M&A도 했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LB COO, 쉽게 말해서 부사장급이 되겠죠. 합류해서 여러 가지 일을 받겠죠.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엘레바의 위치, 이뮤노믹 테라피티스를 어떻게 또 키울 것인지, 엘레바가 어떻게 해서 글로벌 빅파가 될 수 있고, 리보세라니 플러스 교모세포 정도 ITI-1000 그리고 백신 등등에서 어떻게 할지 이미 충분히 봐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 단행으로 진 회장 단독 체제에서 진 회장 플러스 김동건 사장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이오 사업, 특히 엘레바, 이뮤노믹 테라피티스를 진두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 전문가로 LB의 재무, 관리 부분 사업 구조를 개선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대표이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정화됐을 때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최초의 사업을 키워나갈 때는 이쪽이 좀 더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루두루 크게 볼 수 있는, 특히 여기 이랜드 때 CFO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자체도 미국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쪽으로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금융 전문가는요, 법이랑 금융이랑은 뗄 수 없어요. 물론 법도 상학이랑 오리지널 법학이랑 구분이 되는데, 금융이랑 상학이랑 오리지널 법학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사업 개발 등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임식 할 때 그때 회사 비전, 그리고 김동건 사장이 CEO에 취임하게 된 목적, 그래서는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비전 설명이 기다려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LB는 다 가시적인 성과라고 회사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가시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놔라 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 뉴스를 보낼 때 가시적인 성과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걸 보니까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들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우리 LB가 슬슬 이제 코스닥에도 매기가 좀 오는데, 이번 코스닥 장은,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높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번 재차 1000을 돌파해서 1500, 2000 올라갈 때 LB가 시장을 좀 주도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